이렇게 뛰어난 항해 능력을 바탕으로 신라인들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이 해외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일본 나라시의 도다이지. 우사와 가와라 지역 신라인들이 만든 도다이지 대불은 지금 봐도 대단한 규모를 자랑한다. 1000년 전 이 불상이 만들어질 당시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비로자나 대불에 눈을 그려 불상을 완성하는 개안식 행사엔 수많은 외국 사절이 찾아왔는데 여긴 신라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너무 인기가 많아 큰 혼란이 벌어졌고 결국 5급 이상의 귀족들만 원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관청에 신청하게 했다. 매 신라 무례라 불리는 이 문서는 당시 신라의 무역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도다이지의 북서쪽,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라는 쇼소인엔 8,000점이 넘는 귀중한 유물들이 보관돼 있는데 여기엔 신라는 물론 멀리 중국과 동남아, 서역에서 온 것들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바로 매 신라 무례에도 적혀 있는 것들이다. 당시 일본의 교역은 신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신라의 무역 네트워크는 일본의 해외 문물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였다. 일본의検討士も신라の商人の助けを借りずにはいけなかったという時期が9世紀に参ります。でそれは恒常的にかなり広範に親鸞の商人と日本側の交渉があ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でもちろん親鸞が中国大陸にさまざまなネットワークを持っていたことはもちろんあるんですが、最も日本の対外交易に親鸞の商人を媒介にした交流があればそのようなことをせざるを得なかったんではないか。 이러한 신라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이초는 히에이 산에서 일본 천태종을 창시한다. 하지만 사이초가 세운 것은 아직 일본 천태종의 기본에 불과했다. 1년 남짓했던 유학 기간 동안 충분한 불법을 쌓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838년 사이초의 제자가 또다시 당 유학길에 오른다. 좀 더 많은 불법을 구해 천태종의 내실을 다지는 임무를 띠고 당으로 향한 사이초의 제자. 그가 일본 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엔닌이다. 당나라로 떠나 9년의 긴 유학을 마칠 때까지 엔닌은 스승 사이초와 마찬가지로 신라 네트워크의 끊임없는 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힘이 된 것은 바로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였다. 당시 동아시아의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무역왕 장보고. 그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은 중국 산동반도의 적산이다. 장보고가 만든 해양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으로 대규모 신라방이 있던 이곳엔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이 있다. 이곳에서 엔닌은 무려 3년을 머물며 수많은 도움을 받았다. その時のお手配がなければですね、慈覚大師は中国で多くの訪問を持ち帰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したらもしそれがなければ今の天台宗の一番基礎になってくる大事な部分というのが抜け落ちてた可能性がある。そういった意味では大恩人なわけでございます。 엔닌은 당나라에서 돌아온 뒤 불법의 수호신으로 신라 명신을 모시게 된다. 이 신은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서 받들었던 신라의 신이었다. 제당 신라인들과 장보고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앤니는 신라 명신을 모셨던 것이다. 앤니니 히에이산에 모신 신라 명신은 그 제자들에 의해 교토에 모셔진다. 이곳엔 특히 상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적산 선원엔 보배 보자를 새긴 배가 그려져 있는데 일본인들은 장보고의 보자를 이 글자로 쓴다. 신라 명신이 제신으로 여겨진 것은 장보고와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集金お役人とかお商売人さんの集金が5日ごとということで、毎月5日ずつその集金をされ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その前日にこちらの石山の方でお参りをしていただくと集金がうまくいくということで、昔よくこちらの方で商売人さんたちはお参りされてたところ。 그런데 이 적산 선원의 지붕 위엔 이 신사의 본래 역할을 알 수 있는 조각이 있다. 철창 안에 갇혀있는 원숭이 상이다. 일본에선 예로부터 원숭이 부적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얘기가 전해오는데 특히 적산 선원의 원숭이 상은 천황에게 다가오는 애군을 대신 맞아주는 희생양이라고 한다. 교도에 있는 천왕궁의 동북쪽 벽. 다른 곳과는 달리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벽 역시 천왕을 위한 액막이용이다. 이 벽 위에도 적산 선원과 마찬가지로 원숭이상이 놓여 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창에 가둬놓은 것도 같다. 천왕궁과 신라 명신이 모셔져 있는 적산 선원 그리고 히에이산은 동북쪽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히에이산의 미데라와 적산 선원이 모신 신라 명신. 이 신라의 신이 일본 황실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이다. 일본 천태종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앤닌과 앤친. 이 두 승려가 당나라로 불법을 구하러 떠났다가 돌아와서 신라 명신을 모시게 되기까지 장보고와 신라인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해 놓았던 해양 네트워크는 절대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때문에 장보고와 신라 명신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 도레인들이 모셨고 8세기 헤이안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 황실과 교토의 수호신이 된 신라 명신. 그런데 이 신라 명신은 수도인 교토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후기, 일본에선 무력을 기반으로 한 무사 계급이 점점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원래 주정과 귀족을 보좌했던 사무라이 집단은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 그 초대 수장이었던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신라 사부로의 형인 하치만 타로의 후손이었다. 도쿄 인근 가마쿠라현에 자리 잡은 요리토모는 이곳에 하치만 궁을 세운다. 대대로 미나모토 가문의 수호신이었던 하치만 신이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과 함께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その八幡というのは源氏の守り神としてその後ずっと各地に広がっ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ね。でやっぱり源氏がこの治める世の中になりますと一般の方々もそれをお祭り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しょうな。 하치만 신과 함께 미나모토 가문의 수호신이었던 신라 명신 역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다. 미데라의 신라 선신당엔 여러 점의 신라 명신 그림이 전해지는데 제작 연대도 다양하다. 신라 명신이 오랜 세월 널리 받들어졌다는 증거다. 이 신라 명신은 왼손에